초기 목탑 얘기를 했고, 초기 목탑이 가람 사찰 안에서 어떻게 위치하는가, 이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려 합니다. 왼쪽, 이것은 백제의 능사라는 절이에요. JP가 대통령을 못했고 모든 걸 다 한 사람 아니에요. 총리도 하고 뭐 중앙정보부 장관 돼서 불쌍한 사람들 많이 죽이기도 했겠죠. 그가 충청권을 리드해 나갈 때 뭔가 좀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청권에 있는 불교 문화유산을 좀 널리 잘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통문화대학, 롯데 아울렛 뭐 이런 쪽에 능사를 복원했어. 그냥 막 복원한 것이 아니라 능사를 발굴한 흔적이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든 거예요. 자세히 봅시다. 이거 맨 앞에 있는 것이 우리로 따지면은 일주문, 그냥 우리 건축 용어로는 중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5층 탑, 능사 5층 탑. 그 다음 건물이 이게 금당이라는 부처님을 모시는, 쇠금자에 집당자 쓰는 금당이에요. 근데 부처님을 모시는 주불전, 즉 대웅전에 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길다란 건물, 그게 강당이에요. 강당. 초기 사원에서, 초기 불교 사원에서 강당은 맨 뒤에가 있어요. 그런데 삼국 이후 고려부터 강당이 어디로 내려온가요? 탑 앞으로 내려와요. 여러분 화엄사 아시죠? 화엄사에 탑이 2개가 있죠. 그 아래쪽 보면 보제로 있죠. 그게 강당이에요. 강당은 지금처럼 강당이에요. 다수인이 모여서 강학을 하는 곳이에요. 강당. 근데 그 강당이 초기 불교 가라면은 맨 뒤에가 있었다. 대부분 불사를 발굴해보면 다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것은 백제식 사찰의 규범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백제식 사찰, 신라식 사찰, 그 다음에 고구려식 사찰이 뚜렷이 차이가 나요. 신라하고 백제는 조금 같았다가 나중에 좀 달라집니다. 초기는 372, 384보다 527이잖아요. 그럼 150년, 100 몇십 년 후에 신라에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뭐 1시간이면 가는데 2시간이면 가는데 천만의 말씀, 옛날에는 죽이지 못해서 왼수가 우리 삼국이었어요. 삼국. 어떤 역사학자는 삼국시대라고 하지 말자. 삼국이라고. 원삼국, 후삼국 하지 말고 삼국. 그 다음에 저 위에 옛날에 고구려의 어떤 관련된 나라를 넣든지, 아니면 왜를 넣자. 왜. 그리고 가야를 넣자. 가야. 그래서 오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해방 이후에 역사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어디다가 방점 찍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역사학자, 특히 유홍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쪽에 많이 좀 주장을 더 강하게 하고 있죠. 오늘은 갑자기 가야를 갑자기 한 10년 전부터,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 막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한은 어째요? 마한은? 마한은 더 엄청났는데, 그러니까 마한이 광주 부근인가 저 아래인가 아니면 저 위쪽인가 수없이 많은 나라라고 하는데, 마한의 실체를 나라로서 믿지 않은 대학 교수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리고 마한의 중심이 나주다 그러면 시잘데없는 소리 있죠. 전북 어디였어? 아니면 충청도 어디였어? 저런 사람도 있고. 어떻든 간에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2번째로 들어온 나라가, 첫째는 372에 고구려, 384년에 백제로 들어왔잖아요.
지금의 파키스탄 땅인 간다라 출신인 마라난타가 어디로 왔어요? 그거 몰라. 백제로 왔다라고 돼 있지. 장소를 정확하게 얘기 안 했어. 근데 우리는 영광으로 추정하죠. 그것도 영광 사람 아니면은 광주나 호남 사람.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서울대학의 이지영 교수라고 간다라 연구자예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까지 하다 지금 서울대학에 나와 계신데 서울대학 출신이기도 하고 그 사람은 간다라의 불교 미술이 영광으로 들어왔다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찰 주의스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양반이 그러면 기다는 증거가 없으면 아니다라는 증거는 어디가 있냐? 법성포, 법법자에 또 뭐 있죠? 불갑사, 불. 뭐 이렇게 하면 그쪽에 성스러운 종교 거의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 동진에서 오기가 해류를 타면 아주 쉽게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영광이나 그 주변이 어디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그다지 틀린 얘기는 아닌 거예요. 다시 또 어디로 갑니다. 백제의 가람, 일축선상이 있다. 맨 밑에가 중문이라는 최초의 문이 있고 그 다음에 탑이 있다. 그 다음에 금당이 있다. 그 뒤에가 강당이 있다. 그리고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게 대단히 정형적이고 맞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겼어. 대부분. 미륵사지는 그렇지 않아요. 미륵사지는 하나하나가 백제식 가람을 3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삼원가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고 현장 가서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능사의 5층 목탑 자세히 보시면은 생각보다 건물하고 딱 붙어 있죠. 네? 너무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어. 옛날에. 예. 목조탑이다. 축선상에 건물이 주요한 건물들이 다 모아져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일본 사람들은 백제양, 백제양식, 백제적인 모습을 해서 백제양, 또 백제식 칠당가람이라고 했어요. 건물이 7개가 있는 거예요. 7개가. 회랑까지 다 합쳐서 세어보면 7개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형화했는데 이건 나중에 또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이게 이제 고구려의 7각 8층 목탑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백제는 미륵사지 9층 목탑이에요. 지금은 석탑을 주로 보지만은 가운데는 목탑, 양쪽에는 석탑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자세히 또 나옵니다. 그 다음이 신라 황룡사의 9층 목탑, 9층 목탑, 그렇죠? 초기에 우리나라의 목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목탑이잖아요. 다. 여기서 제일 먼저 지어진 게 어딜까? 아마 고구려 금강사일 거예요. 그 다음이 신라 황룡사에, 그리고 세 번째가 미륵사. 미륵사가 황룡사보다 조금 늦습니다. 조금. 황룡사에 본을 따가지고 질세라 좀 더 크게, 가운데는 목탑, 양쪽은 석탑으로 한 것이, 여기서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차근차근. 이게 경주 황룡사의 9층 목탑이죠. 그렇죠. 경주 가면 이게 1대1 스케일은 아니지만은 10분의 1인가 20분의 1을 해서 그 전시관에 아름답게 잘 돼 있죠. 제가 문화지원을, 중앙문화지원을 겁나게 오래 했어요. 한 10년 했는데, 정확히 하면 9년 몇 개월 했는데, 제가 위원할 때, 아니, 제발 이거라도 해보자. 이거라도. 지금 30년, 40년, 거의 한 50년 이상을 이것만 파고 계속 연구만 해. 언제 할래? 일본도 했다, 중국도 했다, 다. 여러분, 일본에 지금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많은 건물들이 복원한 거예요. 복원.
뭐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도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해봤어. 몇 개. 미륵사 동석탑. 서석탑이 깨진 거고, 무슨 이고, 동쪽에 석탑이 있잖아요. 가운데 목탑이고. 동석탑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난리들이에요, 지금. 내가 보면 잘한 것 같은데.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어떻든. 이게 가운데 목탑이에요. 9층. 9층 목탑으로 지으면은 주변 나라에서 당신 나라를 우러러보고 복속이 될 거다라고 그런 내용이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어. 기록. 중국 가서 한수 배워온 자장율사가 무슨 신앙이시 이렇게 소위 사리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빠져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에 정멸보궁 또 이렇게 어디 하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황룡사죠. 그때 새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왕들을 막 죽이는 형국이에요. 옛날에 누구죠?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고국 원왕인가를 평양성 전투에서 전쟁에서 죽여. 전쟁에서 지니까 죽은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 장수왕이 백제 개로왕을 한성에서 전투에 또 죽어. 나라의 왕이 죽는다니까. 신라는 후삼국의 견훤이 어디서? 포석정에서 연애를 베풀고 있는 아마 경혜왕일 거예요. 저 역사학자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경혜왕을 죽여요. 그렇게 살벌해. 전쟁이 일어났다면 왕이 죽는다니까? 그럼 질멸렬에 그 나라가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잘 이어오는 거죠. 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나라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다가 사찰을 건립하느냐, 그것은 불력에 의해서 민중들의 의지를 통합하고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왕의 지도자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 이 하나 하려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700조, 800조 그러잖아요. 1년 예산이. 제 생각에는 막 그렇게 몇십 년간을 해. 20년 내지 30년을 아주 많은 돈 갖고 해야 돼. 그때 굶어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데도. 그만큼 불사를 경영하고 건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거예요. 국민의 힘으로 안 될 때는 부처님의 불력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왕대 얘기는 좀 이따 나중에 하십시다. 야, 이것도 상식적으로는 다 읽어보면 알 겁니다. 중국은 목탑이다 전탑으로 갖고 각수, 층수 이렇게 다르고, 한국도 맨 처음에는 대부분 목조, 팔각, 평면형 탑. 예외적으로 정릉사 탑은 원래 목탑이었는데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복원을 했어요. 무엇으로? 석탑으로. 고려시대 왕사탑의 팔각이고, 백제나 신라, 고려조선은 대부분 방형의 처음에는 목탑에서 나중에는 석탑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니, 원탑도 있습니다. 어디에? 화순 운주사에 보면은 둥근 탑도 있죠. 그건 아주 특수한 예죠. 특수한 예. 네, 대부분 그런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공부하세요. 읽어보시면은 충분할 겁니다. 일본은 대부분 정방이고 다각형 원형도 있다. 자,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중국도 이건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도 그런다. 이것이 중국에 현존하는 최고의 제일 오래된 남선사란 사찰을 소개하는 겁니다. 제일 오래된 사찰은 백마사입니다. 백마 타고 서역 쪽에서 중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절 이름을 백마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현존하는 백마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 가운데 이것은 한참 후대의 것입니다. 그리고 탑이 요 주요한 가람 내에 있지 않고 요 아래쪽에 여기 있죠.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틀린 거죠. 어떻게 보면 전형에 비해서. 예, 그러나 나중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